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오늘 탐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파고들게 됐어요. 바로 로타리 지구의 구조,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지구 총재의 역할인데요. 특히 이 자료들 중 하나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들고 있더라고요. 아, 그거요? 저도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로타리 지구를 우리가 사는 행성 지구에 빗대어 설명하는 거요. 이 아이디어 하나로 조직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이 비유를 길잡이 삼아서 로타리라는 거대한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그 안에서 리더십은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정말 탁월한 비유죠. 로터리처럼 이렇게 자발적인 봉사 네트워크를 행성계에 비유하다니 복잡한 구조를 단번에 이해하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고요. 행성 지구에 핵이랑 멘틀, 지각이 있어서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처럼요. 로타리 지구도 총재와 각종 위원회 그리고 개별 클럽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초화의 봉사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오늘 그 역학관계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모든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무대, 바로 행성 지구의 가장 바깥층인 지각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로타리에서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딱 감이 오긴 하는데요. 바로 개별 클럽들이죠. 아, 역시. 모든 봉사활동이 기획되고 실행되는 최전선이니까요. 클럽 회장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에 뭐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직접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현장 그 자체예요. 재밌는 건 지구의 지각도 두꺼운 대륙 지각이랑 얇은 해양 지각으로 나뉘잖아요. 네, 성분도 다르고요. 맞아요. 그것처럼 로타리 클럽들도 각자 고유의 문화와 특성, 규모를 가지고 아주 다채롭게 활동하고 있어요. 이 다양성이야말로 로타리라는 생태계가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되는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수많은 클럽들이 모여서 로타리라는 거대한 지각을 이루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지각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계속 움직이고 부딪히고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지질학에서는 그 동력을 멘틀의 대류 현상에서 찾던데, 로타리 세계에서 이 멘틀의 역할은 누가 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아, 로터리 지구의 멘틀은 바로 클럽들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지구위원회와 지역 리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 언급된 지역 리더들의 역할을 보면 멘틀의 기능과 정말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어떤 분들이죠? 예를 들어 회원 참여와 신생클럽 창립을 돕는 로타리 코디네이터, 이가 RC, 또 기금과 보조금 활용을 지원하는 로타리 재단 지역 코디네이터, RRFC라고 하죠. 그리고 클럽의 활동을 세상에 알리는 홍보 전략을 짜주는 로타리 공공이미지 코디네이터, RPIC 같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구 총재와 현장의 클럽들 사이에서 뭐랄까 뜨거운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멘틀이 대류하면서 지각판을 움직이듯이 말이에요. 정확해요. 이분들이 가진 전문 지식과 경험이 클럽 활동의 거대한 흐름과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네. 이분들은 클럽 위에 군림하면서 지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자료에 우리는 컨설턴트로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멘틀이 지각을 강제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내부의 거대한 열 에너지 흐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로타리 리더십의 특징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중심, 바로 핵입니다. 핵이요? 네, 지구의 핵은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서 태양풍 같은 우주의 위협으로부터 지구 전체를 보호하잖아요. 이 역할은 단연 지구 총재에게서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자기장이 없었다면 지구의 대기는 전부 날아가고 생명체는 존재할 수도 없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체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네요. 그렇다면 로타리 지구의 핵인 지구 총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리더십으로 조직 전체를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건가요? 자료를 보니 그냥 행정 책임자 이런 수준이 아니던데요? 훨씬 복합적이고 중요한 역할이죠. 자료에서 총재를 조직 전반의 사무를 총괄하며 최종적인 결재권을 가진 자라고 정의하긴 하지만 그건 사전적 의미에 가깝고요. 실제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멘틀에 비유했던 지역 리더나 위원회와 협력해서 클럽들을 지원하고 회원들에게 영감과 동기를 불어넣는 동기부여자 역할. 동기부여자. 네. 둘째는 연수회나 지구대회 같은 큰 행사를 주관해서 회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자 역할.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면서 지구 전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로타리의 가치와 원칙이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수호자 역할이죠. 동기부여자, 교육자, 수호자. 정말 막중한 자리네요. 그래서인지 자격 요건도 꽤 까다롭더라고요. 최소 7년 이상 활동해 클럽 회장도 지내야 하고 국제대회나 연수회 참석 경험까지.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오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총재가 되려면 하던 일도 그만둬야 한다. 즉 다른 직업과 병행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인데 자료에서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더군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네. 실제로 많은 유능한 분들이 이 오해 때문에 총재직에 도전하는 걸 망설이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나온 사례를 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2017-2018년도 이언 라이즐리 국제로타리 회장. 이분은 심지어 회계 법인을 직접 경영하면서 그 엄청난 직책을 수행했어요. 와... 더 놀라운 사례도 있죠. 셰를 무니즈 전 총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총재로 활동하면서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임하는 법을 배우게 돼서 오히려 본인 사업이 더 성장했다고요. 와, 그건 정말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네요. 시간을 빼앗기는 자리가 아니라 시간 관리의 대가가 되는 자리라니. 핵심은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팀으로. 네, 유능한 팀을 꾸리고 그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클럽 방문도 예전처럼 하나하나 다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클럽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효율적인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결국 리더십은 시간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팀과 협력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야,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마침 오늘이 2025년 12월 25일, 딱 2025-26년도 회기 한가운데잖아요? 아, 그러네요. 타이밍이 정말. 지금 현재 지구 총재라는 핵이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살펴보면 아주 생생하게 와닿을 것 같아요. 당신이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제 로타리 테마가 우리 함께 선행이군요. Unite for Good. 네, 바로 그 함께라는 가치 아래 지금 각 지구라는 행성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테마를 각 지구의 총재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지각 변동으로 이끌어내고 있는지 당신이 보내주신 3600 지구와 3661 지구 자료를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몇 가지 공통된 멘틀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오, 멘틀의 흐름이요? 어떤 흐름이죠? 첫째는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는 활동, 즉 회원 증강입니다. 멘틀의 마그마가 솟아올라 새로운 섬을 만들듯이요. 3600 지구는 Friend, Get a Friend 캠페인을 하고 있고 3661 지구는 구체적으로 3661명이라는 수치를 목표로 내걸었죠. 아, 구체적인 목표가 있군요. 네, 둘째는 지구 내부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활동, 바로 재단 기부 활성화입니다. 이게 바로 멘트를 뜨겁게 달구는 열 에너지에 해당하겠죠. 무기부 클럽 제로 캠페인이나 모든 회원이 매년 $100를 기부하자는 EREY 캠페인, 고액 기부자 발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에너지가 있어야 더 크고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게 연결되네요. 회원 증강은 새로운 지각을 만드는 거고 재단 기부는 멘트를 움직이는 에너지군요. 그럼 리더를 키우는 로타리 아카데미나 글로벌 보조금 사업 같은 건 어떤 지질 활동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도 지각판들이 서로 만나서 거대한 산맥을 형성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 산맥이요? 네, 로타리 아카데미를 통해서 미래의 이별하는 높은 봉우리를 만들어내고 글로벌 보조금 사업처럼 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이라는 거대한 산맥을 형성하는 거죠. 결국 총재는 그냥 관리자가 아니라 변화, 연결, 성장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어떤 지질 활동을 일으킬지 설계하는 전략가인 셈입니다. 로타리의 총재가 조직의 안정적인 핵 역할을 한다는 게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런 총재나 총재와 유사한 리더십 모델이 로타리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 IMF와 대한적 십자사 사례가 함께 있었는데 이들과 비교해보면 로타리 리더십의 독특한 특징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다른 조직의 핵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로타리 총재의 본질이 더 뚜렷해지죠. 먼저 IMF를 보죠. IMF 역시 총재가 조직을 이끌지만
그 권력의 기반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IMF의 의사결정은 쿼터, 즉 국가별 지분에 따라 투표권이 배분됩니다. 아, 돈을 많이 낸 나라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군요. 자료에 나온 수치를 보니까 그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모든 회원국이 동등하게 받는 기본 투표권 비율은 초창기 12.4%에서 지금은 2.1%까지 줄었고, 미국 투표권은 혼자서 17%가 넘으니 사실상 거부권을 가진 셈이고요. 그렇죠. 심지어 총재는 유럽인이, 그 자매기구인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인이 맡는다는 신사협정 아닌 신사협정이 있다는 비판까지 받잖아요. 권력 구조가 특정 국가들의 경제력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좀 하향식 구조에 가깝죠. 그렇네요. 반면에 국제로타리의회 지구 총재나 RI 이사는 각존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지명되고 선출됩니다. 권력이 특정 국가나 자본이 아니라 전 세계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훨씬 분권화된 리더십 모델이라는 점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럼 대한적십사사 총재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이쪽은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해서 또 다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대한적십사사 총재는 대한적십사사 조직법이라는 명확한 법률에 근거해서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 임명돼요. 재난구호, 혈액사업, 남북교류 같은 국가적인 공공임무를 수행할 법적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는 자리죠. 아예 권한의 출처가 다르군요. 네. 로타리 총재의 리더십이 회원들의 자발적 동의와 참여에서 나온다면 적십사사 총재의 권한은 국가 법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총재라는 이름은 같아도 그 조직이 자발적 봉사단체냐, 국제금융기구냐, 공공구호기관이냐에 따라 권한의 원천과 핵심 역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롭네요. 로타리 지구를 행성 지구에 빗대어 보니 모든 게 명확해지는 기분이에요.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클럽들이라는 활발한 지각, 이들을 지원하고 움직이게 하는 위원회와 지용 리더라는 역동적인 멘틀, 그리고 전체 시스템을 보호하고 방향을 이끄는 총재라는 안정적인 핵. 이 비유 하나로 로타리라는 거대한 조직이 얼마나 정교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결국 총재의 리더십은 지구의 핵처럼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위를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멘트를 움직일 에너지를 공급하고 지각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기장을 펼쳐주는 선한 영향력의 중심축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멋진 비유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죠. 지구의 판구조 운동, 그러니까 지진이나 화산 같은 활동들이 단순히 파괴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수억 년에 걸쳐 지구의 탄소 순환을 조절하면서 기후를 안정시키는 행성적 온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탄산염이 멘틀로 들어갔다가 화산 활동으로 다시 대기로 방출되는 거대한 순환, 그걸 통해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지 않게 조절한다는 이론이죠. 바로 그겁니다. 만약 당신이 속한 로타리 지구가 하나의 살아있는 행성이라면 우리 지구의 온도 조절 장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개별 봉사 프로젝트들을 합치는 것을 넘어서서 지구라는 이 조직 구조 자체가 우리가 봉사하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후를, 즉 너무 차갑거나 갈등으로 뜨거워지지 않도록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어떤 근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